법에는 분명히 가용소득 전액 변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할 때는 내 변제금은 나의 가용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마다 가용소득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용소득을 줄이려고 하겠죠.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인데 내 가용소득만 줄이면 적게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용소득을 법원에서는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개인회생에서 이제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떤 그 공식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진가요? 혹시 이번에 여의도에서 한 불꽃축제 보셨나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서 우연하게 봤는데 정말 멋있어졌더라고요. 색깔도 다채롭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모양을 만들어요.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한 불꽃은 하늘로 올라가서 터지면서 벚꽃 모양 같은 꽃 모양을 만들고요, 또 다른 불꽃은 상자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많은 과학자들이 동원이 되고 또 기획팀에서 동원이 돼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위치에 꽃 모양이 만들어지고 상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설계를 하잖아요. 대부분 잘 터지는데 종종 엉뚱한 곳에 터지는 것들도 있어요. 엉뚱한 곳에 터지는 거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측은 했는데 그 상황에서 뭐 바람이 더 불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외부 요인이 있어서 조금 변수가 생기는 거겠죠.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면 법에는 분명히 가용소득 전액 변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할 때는 내 변제금은 나의 가용소득이에요. 나의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이면 200이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정말 돈을 아끼면은 숙박비, 식비 이런 거 안 들고 나의 월급이 200만 원일 때 20만 원만 쓰고 남은 18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나이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다른 청년은 고향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서 생활을 하고 또 실제로 부모님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중에 180만 원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용소득이 실제로 2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가용소득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용소득을 줄이려고 하겠죠.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인데 내 가용소득만 줄이면 적게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용소득을 법원에서는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로 돈 버는 사람의 총 수입의 60%를 생계비로 치고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아까 말한 월 2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생계비로 144만 원을 인정하고 200만 원에서 이를 뺀 56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일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앞서 말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의 경우에는 많은 돈이 여유자금이 남겠지만, 후자로 말한 지방에서 서울의 상경에서 일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쪼들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법원이 일률적으로 정한 가용소득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1945년에 독립이 되면서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남북한이 나누어졌어요. 이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냐, 38선을 그었습니다. 북이 38도 선을 그어서 나누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중간쯤 되니까 그은 거다. 이게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중위소득 60% 라인이고, 남한과 북한이 3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마친 다음 지금 그어진 휴전선 라인을 보면은 38선에 걸쳐서 서쪽은 좀 아래로 내려와 있고 동쪽은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설정이 되었어요. 이 과정이 채무자 대리인은 변제계획안과 보정서를 내고 법원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공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개시결정 때 내려지는 그 변제계획안이 이 휴전선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적용을 해요. 이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법률에 있는 근거는 딱 하나, 가용소득 전액 변제뿐이에요. 가용소득
가중소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법원에서는 고액 생계비를 인정하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고 어떤 법원에 인정하지 않고, 이런 복잡한 것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불꽃이 터진 것처럼, 남북 간의 경계를 나누는 휴전선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대로 지금 정해진 것처럼 다 끝나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소명하고 설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애매해요. 제가 그래서 휴전선과 38선 예를 든 건데, 어떤 곳은 38선 라인과 그대로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 라인은 전쟁도 없었고 아무가 없이 평화롭게 그 라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막 위아래로 뒤죽박죽하죠. 이것도 실제 진행을 해봐야 되고요. 회생위원회 성향에 따라 다르고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자 대리인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